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설립돼서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항공 운송 사업을 영위하며 주요 종속회사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에어포트 등이 있습니다. 항공 운송업은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으로 구분이 되며 아시아나항공 및 종속 항공사를 통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객 9개 도시 9개 노선, 국제 여객 21개 국가 64개 도시, 71개 노선과 국제 화물 12개 국가 27개 도시, 25개 노선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항공 운송 부문은 국제 및 국내 여객과 화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화물 시장은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여객 수요의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성장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조 3,322억 원, 영업이익 915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6,1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2% 증가했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22.9%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화물 사업의 호조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했으나 환율 상승으로 인한 영업 외 손실 반영 등으로 당기 순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 아침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 그리고 상당히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결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내용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입니다. 회사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회차는 103회차고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영구 전환사채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3호 전환사채라는 표현들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가 더 붙었죠. 영구가 붙었다는 거죠. 3호 영구. 자, 만기일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만기일은 기재가 좀 돼 있지만 사실상 만기가 없는 사채를 영구사채라고 하죠. 사채 권면 총액입니다. 1,750억입니다. 전량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사채 이자는 표면이자 4.7% 그리고 만기 이자는 5.1%입니다. 사채 만기일은 2052년도 6월 10일입니다. 이자 지급 방법은 매년 9월, 10월 그리고 12월 회사가 어떤 이 사채 발행 조건에 어떤 기재된 날짜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전환 비율은 100%고요. 전환가액은 18,734원입니다. 전체 전환에 따라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의 전체 총수는 발행 주식수 대비 11.1%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단 내용을 쭉 보면 납입된 상자는 유진투자증권 외 기관 투자자로 지금 보여지는데 일단 1,750억 원의 10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영구 전환사채를 좀 발행하겠다는 것이고 전체 1,750억을 발행해서 전액 채무 상환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인데 이어서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내용과는 동일회차예요. 103회차 동일한 어떤 사채에 대한 내용을 왜 중복 공시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결정이라는 어떤 용어가 좀 다르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3호 전환 사채. 사채란 부분은 말 그대로 회사가 갚아야 되는 빚이죠. 그렇죠. 회사가 갚아야 되는 빚은 장부상 당연히 부채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죠. 네네. 왜냐하면 갚아야 되는 자금이기. 그런데 만약에 갚아야 되는 이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을 때 자본금으로 전환되면서 부채가 소멸이 좀 되는 건데 네네. 지금의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결정이다. 왜? 영구 전환사채라는 표현 때문이죠. 사실상 만기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보니까 2052년도에 2052년 6월 11일 날 만기예요. 30년 만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만기가 추가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관점 그리고 회사의 어떤 중대한 사항들이 없다면 30년간을 이걸 좀 보유해서 상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만기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0년 이상의 영구전환사채 발행은
사실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 결정에 관한 공시이기 때문에 아마 공시가 제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아시아나항공 1,750억 원 규모의 영구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이렇게 영구 전환 사채와 전환 사채의 차이점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달 자금을 채무 상환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대표님 그럼 재무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상황들 좀 보면 최근 분기 보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왜 영구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왜 급하게 좀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가? 아마 지금 만기도래 사채에 대한 어떤 상환 자금은 좀 사용됐을 건데 하단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현재 7,833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좀 보유가 있고 전체적인 어떤 자산 총계를 보면 13조 원대. 지금 유동부채 기준에서는 지금 전체 부채 12조 6천억 원대인데 유동부채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량이 5,380억 원, 5조 3,807억 원 규모고 지금 유동자산의 규모, 유동자산은 지금 2조 6,325억. 사실상 단기 유동부채의 어떤 부채 금액이 현재 회사의 어떤 자금으로는 전액 상환하기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최소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자금들을 좀 제외하고 차입을 통해서 빚을 갚는 형태의 어떤 의사결정이 좀 있었지 않았나. 즉, 재무구조를 좀 개선하는 관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영구채 사채를 좀 발행한 것이 좀 판단이 좀 되는데 관건은 과연 이 코로나19의 어떤 지속 효과로 인해서 업황이 불안정했다면 사실상 신규 어떤 영구채 투자를 유치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웠을 어떤 상황인데 지금 시점이 좀 좋을 수밖에 없죠. 6월부터 가시화된 항공운항의 어떤 재개 그리고 노선 허가가 좀 빠르게 회복되면서 사실상 하늘길이 빠르게 좀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6월부터 7월 그리고 8월까지는 성수기로 좀 진입될 수 있는 어떤 여행 티켓의 어떤 성수기 효과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에서는 아시아나항공도 빠르게 현금 유입에 따른 어떤 이 수익성이 빠르게 좀 제고가 되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사실 이 거리두기가 한 4월 정도에 저희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후에 리오프닝 관점에서 좀 항공주가 크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좀 이 부진했던 이유와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최근에 언론의 발표도 좀 있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의 상위 10개 종목 안에서는 공매도 타깃이 됐던 공매 포지션이 높았던 종목이 바로 6개의 종목에 해당이 됐었죠. 관련돼서는 항공 여행주들이 좀 다수 좀 포진을 했는데 이게 그때도 좀 언급을 좀 해드렸지만 사실상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상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2019년도 이전, 즉 코로나 팬데믹 이전 시점의 주가 상승률까지 상당수 회복한 그런 업종들,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개별 종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실적 회복이 전혀 수반되지 않고 오히려 주가는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가 좀 됐는데 관건은 빠르게 영업력을 좀 회복해 나갈 것인가, 즉 수익성을 빠르게 좀 제고해 나갈 것인가가 좀 관건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매도의 어떤 이 타겟으로 좀 작용됐던 어떤 효과도 좀 있었는데 점진적으로는 사실상 실적을 좀 수반하면서 공매 포지션이 오히려 숏 커버링이라고 불리는 대차 상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된다면 주가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만 현재 실점은 아직은 실적을 명확하게 회복했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네네. 대표님 그럼 이어서 1분기 실적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실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지금 실적을 보면 회사 지금 1분기 전체 매출액은 1조 2,462억을 좀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8,471억 대비해서는 크게 매출 신장 효과가 좀 있었고요. 1,435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86억 원의 영업 손실이 좀 있었는데 흑자 전환을 좀 하면서 아마 빠르게 업황이 좀 회복돼 나갈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했지만 아직까지 단기 손실액이 좀 크죠. 465억. 그래도 3,468억 원 대비해서는 크게 만회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에 이 성수기 효과에 힘입어서 티켓 수익이 빠르게 회복해 나간다면 올해는 그래도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 전년 이 턴어라운드의 어떤 기회로 작용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1분기에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효과가 좀 반영됐다고 좀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죠. 4월 중순에 해제가 좀 됐기 때문이죠.
1분기 기조 효과는 사실상 화물 운임의 어떤 상승 기조 효과가 좀 반영됐다. 그렇다면 2분기 4월, 5월, 6월 관련된 여객 매출 부분에 대한 항공운송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이 사실상 좀 체크 포인트로 좀 보여지고 오히려 2분기 기조 효과보다는 3분기에 빠르게 실적 회복세를 좀 더 우리가 좀 판단해 보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 항공주가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상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6월부터 회복세를 좀 가져간다면 올해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어서 한번 합병 이슈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이제 대한항공과 합병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사실상 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어떤 선제적인 어떤 조건은 사실 국내 공정위에서는 조건부 심사, 결합 심사가 승인이 됐죠. 상당수 국제선 어떤 이 노선에 대해서 슬롯을 좀 재정비하는 효과. 자, 이런 부분으로 조건부 합병 승인을 받았는데 관건은 이 다국적 글로벌 국가죠. 전체적으로 지금 주요 도시들에 대한 어떤 운항과 관련된 합병 승인은 좀 가시화가 됐는데 지금 최대 이슈가 됐던 지금 미국 그리고 EU, 일본, 중국 자, 이 나라에서는 현재 합병 심사가 지속적으로 좀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어떤 의사가 표시되는 부분도 좀 있지만 부정적인 어떤 메시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상 이게 좀 시간적인 소요 문제는 있겠지만 미국과 EU 그다음에 관련된 뭐 호주, 영국 등에서는 크게 뭐 이견 없이 시간 좀 걸리겠지만 합병의 어떤 승인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돌발 변수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의 어떤 경제 동맹 체제가 좀 더 강화되는 어떤 움직임 안에서 사실상 중국의 반한 경제 정책들이 좀 반영이 좀 된다면 이게 사실상 이 대한항공의 어떤 독과점적인 어떤 이 합병 승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작용될 수도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도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중국에서의 어떤 이 합병 승인 효과가 최대 화두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합병 심사에서는 중국 쪽의 반응이 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를 좀 보면 2.71% 하락한 17,950원의 장세 좀 연출되고 있는데 주가 어떤 장세를 좀 보면 2020년도 11월 그리고 최근 기준에서는 기조 효과가 자 이렇게 좀 보면 33,000원 그다음에 3만 원대를 좀 돌파했던 이 구간이죠. 자 지금 이 구간이 기대감만 좀 수반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그런 흐름들만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월봉 주가를 좀 잠깐 보면 2019년도 대비해서는 오히려 주가에 대한 어떤 평균치에 좀 상당수 좀 도달된 것을 보이죠. 최근에는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도의 어떤 상황들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자 동일 효과 기준은 좀 하락은 좀 했지만 사실상 주가의 어떤 측면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저점의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하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어떤 수반적인 요건줄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상 대한항공으로서의 어떤 인수를 통해서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활용한 수익 극대화를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이 영구채 발행 효과가 채무 상환에 대한 어떤 감소 효과가 있고 다시금 신주의 어떤 유통 효과를 가져가기에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2분기 실적 규제에서는 상당수 실적 회복을 빠르게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이걸 먼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7,000원, 17,500원, 17,5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17,000원. 네, 17,0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16,000원, 16,000원에서 17,500원, 16,000원에서 17,5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보유자 관점에서는 1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6,000원에서 17,5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대한항공과의 합병으로 인한 수익 극대화가 좀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